예로부터 우리의 한지는 귀한 대접을 받았다. 99번의 손질로 태어난 조선시대 한지는 오로지 정성으로만 만들어진 산물이며 살아 숨쉬는 종이이기도 하다. 천년이 지나도 사가 없어지지 않는 한지. 우리 선조들에게 종이는 아주 귀한 것이어서 선비나 상류 계급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기에 종이를 다양하게 재활용하는 것 또한 특권층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사대부 집안에서 주로 선비들이 서책을 다 배운 후 공예하는 데서 출발한 지승공예. 선비들이 책을 뜯어 만들다 보니 계보도 없고 문헌 기록도 찾아볼 수 없는 공예이다. 대물림하던 분야가 아니라서 전통의 맥을 잇기가 쉽지 않았을 예술. 그 속에 지승을 지켜온 이가 있다.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이곳에 선조들의 지혜를 이어가는 부부가 있다. 우리에겐 생소한 지승. 지승공예란 무엇일까? 선조들께서는 그 서책에 이제 글을 쓰고 한지에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시고 하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이제 틀리면 다시 거기서 이제 다시 글을 또 글 쓰는 분들은 거기에 다시 그 먹이 마르면 붓글씨를 다시 써서 그걸 재활용해서 쓰시고 나중에는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이 종이를 잘라서 실을 호줄과 겹줄을 이렇게 꽈서 지승공예도 그 유래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필기도 이게 선비공예다 보니까 그 한지를 그 종이를 만지시는 분들이 주로 잘라서 필기통을 만들고 뭐 서민들은 지풀공예를 해서 망태를 만들고 이랬지만 미투리도 짜서 실내에서 이렇게 신기도 하셨다고 해요. 지승공예는 절제와 검소함이다. 종이가 귀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쓰다 그것마저도 귀히 여겨 공예를 탄생시킨 선조들의 지혜. 글씨를 쓴 책이나 서책으로 공예품을 만드니 먹글씨가 자연스럽게 무늬를 이루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색감과 문양을 만들어낸다. 잘게 찢은 종이를 꼬아서 형태를 만들어내는 지승공예. 종이를 자르는 손길 하나에도 정성이 들어간다. 지승공예의 무엇이 이들을 매료시킨 것일까? 제가 지승공예를 시작한 건 원래 전지기법을 먼저 했었어요. 한지 공예 중에 전지기법을 먼저 하다가 이제 지승을 우연찮게 알게 됐어요. 이 전지기법도 매력은 있어요. 문양을 파서 어떤 뭐 가구를 만든다든지 다 재단을 해서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지승공예라는 거는 그냥 실을 엮어서 짜서 이렇게 어떤 기물의 형태가 곡선이나 이런 것들이 연출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에 이제 좀 매력을 느끼면서 제가 이제 지승공예를 시작하게 됐어요. 섬세함을 필요로 하는 지승공예. 지승공예에 있어 섬세함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지승은 가장 중요한 게 끈기. 일단 끈기가 있어야 되고 아무리 천재주가 있고 재능이 있어도 끈기가 없으면
뭐 어떤 것든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기본이 끊겨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을 꼴 줄을 알아야 돼요. 본인의 마음은 있는데 몸은 안 움직여져요, 손은. 그래서 실을 못 가서 중도에 포기하신 분이 거의 80%예요. 지승 작업의 반은 한지 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지 꼬기를 할 때 한지는 그 용도에 따라 한지의 폭을 결정하여 자른다. 이 지승 동구리의 경우 한지를 2cm 크기로 잘라서 헛줄로 꼬아 모은 다음 겹줄을 만들어 사용했다. 이 과정은 전체 제작 기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 작업은 시간도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양손 엄지와 검지 그리고 손목을 반복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신체적인 아픔도 수반된다. 이 지승공의 70%는 한 거예요. 거의 다 했다고 봐야지. 그 다음에 재밌어요. 자기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가니까. 놓고 요거까지 꼬면 70%니까 다 했는데 나머지는 이제 자기 연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니까 그 다음에 하지 말라 해도 돼요. 근데 요 과정까지 지승을 배우는 사람들이 요 과정까지 오는 데가 3개월 걸려요, 3개월. 조선시대 내내 소박한 한국인의 마음을 닮았던 한지는 조선 후기 선비문화와 만나면서 새로운 형태로 변신을 거듭하게 되었다. 그 악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것이 오동나무 나무는 터져요. 나무가 터져서 악기를 갖다 보면 공연을 하다 말고도 이 나무 통이 악기통이 터져서 연주를 못하고 또 바꿔 이제 그 공연에 이제 망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게 착안을 한 거죠. 그거는 되겠다. 근데 또 부부가 하다 보니까 되겠다, 한번 해봐라.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같이 개발하게 된 거죠. 이제 시작은 집사람이 먼저 꺼냈고, 종당에 이제 악기를 공명이라든가 이 소리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그거는 제가 이제 끝까지 포기 안 하고 했더니 이제 공명이 맑아지는 소리, 그다음에 이제 그것까지 갔는데 전통의 토대 위에 새로운 변신의 시도에서 태어난 지승의 정신은 현대에서도 잘 계승된다. 그러니까 목기 악기요. 어느 민족이라든가 목기 악기가 다 있거든요. 북은 다 어느 민족이나 다 가지고 있어요. 이제 남원은 뭔가 하면 동공이 생겨 있습니다. 그 숨구멍이 다 있거든요. 근데 종이도 물론 숨이 쉬죠. 섬유질로 했으니까. 근데 그 동공을 막아주는 거예요. 옷이. 이제 옷을 칠하면 방수가 물이 안 새죠. 그 다음에 종에다 치니까 종이 안 먹죠. 이제 방충작용을 해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악기에 가죽을 씌웠을 때, 이게 우기에 그냥 이대로 그냥 놔두면 돼요. 습기가 줄줄 흐르든 말든. 곰팡이가 안 쓸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거 옷의 그 우수성인데, 그러니까 옷이 방수층까지 이루어지니까 동공을 막아주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메아리 치는 게 지승으로 했을 때 뭔가 하면 작은 요 틈들이 있잖아요. 오돌도돌하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메아리를 돌려줄 때, 소리를 돌려줄 때 더 매끄럽게 돌려주니까
맑은 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통을 이어가고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 두 사람. 간결하기 그지없는 선조들의 미적 감각, 지승공예.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던 우리의 예술. 그 가치를 해외에서 먼저 인정받았다. 선조들이 얼마나 우수했었으면 이런 작품이 나올까. 이런 것을 이제 지금 현대 시대니까 작품이지 예전에는 실생활에서 쓰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문화가 이제 유럽 문화나 저쪽 다른 뭐 아프리카 그쪽 문화들보다 이게 거의 다 과학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그다음에 수명이 길고 빨리 망가지지 않는다는 거. 그게 이제 장점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 모든 문화를 보면 외국인들이 보면 너무 섬세하다. 그다음에 이제 오칠을 한 거는 좀 약간 딱딱한 느낌은 어떤 기물 같은 느낌이 나지만 오칠을 안 했을 때는 이 촉감이 이 사람이 느끼는 느낌이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와 다니까 그걸 감탄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진짜 우리나라 종이는 귀하고 소중하게 다뤄야 될 종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거든요. 한지 가지고는. 그 소중함을 후손들에게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끈이 연결이 안 되니까 아쉽죠. 전통을 이어가기 힘든 현실. 그럼에도 그들이 지승을 이어나가는 이유는 한 가지다. 우리나라 이제 풀뿌리 문화거든요. 민족의 혼인데 그 혼을 이어가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다시 가는데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뿌리를 이어간다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다른 것은 없어요.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을 잇는 그들이 우리에게 남기는 한마디는 지승을 이어가고픈 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많이 배우러 오세요. 많이 배우러 오시면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 아니면 오칠 못하는 중형무용문화 이제 그 선생님들 계시지만 이제 일본 강점기 때 이 옷 정제하는 것이 사장이 됐어요. 근데 이제 복원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오칠하는 것까지 지승서부터 오칠까지 완전 마스터 시켜드릴 테니까 배우러 오십시오. 그러면 성심성의껏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종이를 귀히 여긴 마음이 만들어낸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이 후손에게 계속되기를 바란다.